그래요. 이제 세빙선의 역할을 하시면서 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음. 칼을 또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 1호 공약에 한동훈 특검법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후에 뭐저 언론인들도 좀 쓰고 그렇습니다만 한동훈 씨의 좀 기세가 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창당 선언했을 때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네.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하는데 기자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맞받아 쳐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다. 어떤 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기자가 또 그걸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겠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던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뭐 석사전교 나온 분이 뭐 운동권인가요?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징이 적어도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는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 답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표가 되고 난 뒤에 그 우리나라 현재 국회에 있는 공당의 대표들을 예방하겠다고 다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예방하고 뭐 이재명 대표님 만나고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나야 되니까 연락을 했는데 지금 일정이 안 맞는다고 다음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꼭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의 예방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국민 앞에서 나란히 서서 카메라 앞에 서서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하고 즉답을 받고 싶습니다. 만나면 한동훈 딸 문제도 얘기하겠다고. 당연히 물어야죠. 근데 한동훈 특검법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문재인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으니까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그 현재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자신과 관련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저희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받았던 수준의 수사 압수수색 받아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검찰의 저희 딸에 대한 또 저희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뭐 과도하다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뭐 대신 지어달라 하지 않고 저와 저희 딸이 오롯이 감내하고 감수할 것이고 그래서 제 딸은 자기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의사 자격증 반납하고 학위도 다 반납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오롯이 감내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 11가지 범죄의 혐의가 입시 관련 비리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11가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논문을 대필했다는 사람, 즉 케냐 사람인데 내가 대필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영문 논문을 국제적인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여고생이. 근데 그 논문이 표절임이 확인되어 가지고 그 학회에서 논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을 2만 시간 해서 상을 탔다라고 보도가 났는데 2만 시간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딸의 일기장, 저희 딸의 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압수수색해서 시간을 분초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다니던 외고의 생활기록부까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 적혀있는 모든 인턴 활동, 체험 활동 기록을 조사하고 그 적혀있는 기관을 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저희 딸이 특정 그 시간에 정확히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조사한 후에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고 그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기준으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에 대해서도 해야죠. 그런데 압수수색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없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따님 알렉사 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일기장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PC도 안 했습니다.
또 그 딸이 다니던 인천 송도의 모 학교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이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특별 검사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 진입을 한다면, 입성을 한다면 이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끝까지 하겠다. 물론입니다. 끝까지 할 것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뭐 하겠다. 그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이 단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따님의 입시 비리 혐의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두 가지는 공적인 게 그렇죠. 있습니다. 고발 사주 등. 예. 예. 고발, 예, 그건 네네.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얘기하죠. 예. 한동훈 씨가 겁먹을 만합니다.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네, 쉬운 부산말로 한번 해보시면. 그걸 제가 YTN 라디오에서 네네네. 한마디 했더군요. 해가지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좀 뭐 즐기시는 것 같은데 네네. 왜냐면 그게 이제 그 표준말로 하게 되면 어감이 잘 그 드러나지 그러니까. 않기 때문에 제가 평소 때 쓰던 사투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네. 왜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기했던 질문 답하지 않으면서 자꾸 그냥 딴지 거는 듯하게 저한테 자꾸 말을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위원이 분명한 법안을 하겠다 이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긴장을 했구나. 네.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구나. 네. 그래서 저를 공격하구나 생각을 해서 네. 갑자기 이제 그 부산 사투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너 겁먹었지 이런 건데 뭐 해보자면 너희들 쫄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가면 끝까지 파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끝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산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너희들 내가 끝을 본다. 너희들 내가 끝을 본다. 내가 끝을 본다. 위를 올려야 됩니까? 본다. 알겠습니다.